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요금 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전기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요금 인상이 그나마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또다시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 의견인 건데 먼저 이 의견에 대한 박사님의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경제학에 가장 흔하면서도 아주 준엄한 경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건데요. 예. 허두르게 쓰면 그것은 반드시 손실이 나게 되고 그 손실은 어딘가에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전기값 원래 4월 1일부터 당초 예정대로 하면 인상 스케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와 이 당이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금 물가 부담이 워낙 국민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니까 당분간 결정을 좀 보류하자. 네. 그래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좀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각계 전문가들이 찬반 양론을 내고 있는데 그야말로 난상 토론입니다. 예, 자, 이 대목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전기값을 올리지 말자라는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예. 가뜩이나 물가가 간신히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물가 올리면 물가 오름세 심리, 본물 터지듯이 해서 다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또 코로나19 때 영업을 못한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영업을 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니까 전기료 폭탄이 다가온다. 그래서 서민 생계에 굉장한 타격을 준다. 예. 이런 것이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지 말자라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자, 지금 전기를 안 올리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that's fine, 아주 좋겠지만은 예. 문제는 경제학에 있는 속담대로 공짜 정심이 없다 좀 얘기대로 지금 만약에 전기요금 올리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올 수 있다. 이 점을 걱정하는 어떤 전문가들도 적지가 않은데요. 우선 지금 전기요금 안 올리고 가스요금 동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전과 가스공사 당장 자금이 부족합니다. 예. 그러면 그 자금이 없으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전기 공급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딘가에서는 끌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 거의 유일한 길이 채권 시장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회사채를 가져가게 되면 지금 한전이 벌써 발행하고 있는 회사채 잔고가 벌써 70조가 훌쩍 넘었습니다. 예. 회사채 채권 시장에도 자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전이 돈을 다 가져가고 나면 기업들은 그야말로 자금난을 맞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와 한전채가 동시에 터지면서 심각한 금융위기, 금리 폭등 이런 사태를 막은 적이 있는데 예. 그런 사태가 지금 서서히 올 듯한 그런 지금 징조예요. 벌써 한전의 회사채 발행 물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1분기에만 12조 원 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자금 경색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 이 대목에서 과연 어떤 것을 하는 게 국민 경제에 피해가 적게 돌아가느냐 참 어려운 이래도 피해가 있고 저래도 피해가 있는데 어려운 선택인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기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가 얼마나 방만했고 예. 또 과거에 전기요금을 왜 안 올렸냐 하는 이것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요. 그러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든 것을 어떤 오픈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이 상태에서 어차피 고통은 가중되는데 그 국민 경제적 고통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노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면 위에 다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예. 공감대에 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산업부에서도 국제 에너지 값이 올해도 변동성이 높다고 얘기했고 또 국제유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오펙 플러스에서 갑자기 감산하겠다고 그래서 이 충격도 이것 때문에 또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여름철 곧 다가오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에어컨 냉방비 이런 것 때문에 또 냉방비 폭탄이 일어나죠. 뭐 겨울에 난방비에 이어서 냉방비 폭탄도 있지 않겠냐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도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폭도 폭이지만 시기에 언제 해야 될까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이번에 당장의 고통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한다 했을 때 네. 금융시장의 충격도 문제지만 네. 그에 못지않게 전기 소비자들인 국민들과 기업들도 바로 다음 분기부터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료 인상을 유예시켜 놓으면 다음 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때 못 올렸던 걸 한 번에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충격은 더 두 배로 커지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까지 붙여서 서너 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그럴 있는데요. 수 있겠네요. 지금 바로 다음 분기라 하면 7월부터인데 예. 7월 달에는 에어컨이라든지 또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아니냐. 지금 좀 올리고 다음에 조금 올리는 방식으로 고통의 어떤 분산화가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벗어나려고 하자마자 전기료 폭탄이 터진다는 것은 국민 경제의 사기를 위해서도 안 좋고 지금 물가가 굉장히 엄중합니다. 예. 이 물가 가까스로 잡고 있는데 이 물가에 공공요금발 물가 폭탄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좀 참아보자.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는 지금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중에 원가를 좀 낮출 수가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펙 플러스가 올려버려 예, 감산한다고 오사 해서 다마라고 그럴까요? 예. 또 오펙 플러스가 그 감산을 했거든요. 예. 물론 감산을 한다고 국제 유가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차피 고통이라면 저 결국은 공개하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군요. 라는 특히 이제 이게 전기값이나 가스 요금을 올리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측에서는요. 가격을 올리면 이것이 그 수요 억제가 된다. 가격이 무서워서 소비를 많이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격 현실화는 아주 필요한 명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작년보다도 전기나 가스를 좀 적게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할인 쿠폰 제도를 통해서 네. 가스 소비 억제도 유도하면서 요금 현실화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일본이 수년 전부터 써왔던 방식이거든요. 네. 어떤 다양한 방식을 오픈해놓고 같이 논의해야 할 것으로 그러겠네요. 보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얼마큼 올리긴 해야 되는데 얼마큼 현명하게 올릴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일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계 올해보다는 25% 인상된 시간당 12,000원의 요구안을 발표를 했는데 뭐 일단 이유는 물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내려갔다. 그런 만큼 최저임금의 어떤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건데요. 경영계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당연히 노동계는 좀 더 올려야 된다. 경영계는 너무 올리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 이건 늘 해마다 그래왔죠. 예, 예. 해마다 그래왔는데 올해는 특히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폭탄이 동시에 터졌기 때문인데요. 네.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은 화폐의 구매력,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임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웬만큼 더 받아도 실질 임금은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서 기업들의 대출 이자가 굉장히 부담이 크다. 그리고 경기도 좋지 않다. 그렇다면 기업이 지금 줄 돈이 없는데 여기서 인건비마저 올리면 결국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기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해서 같이 망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해 회의에서는 이제 인상 여부도 인상 여부입니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해서 이제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도요.
업종이나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서 그 타격이 그 영향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정유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가가 올라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거의 뭐 이 일반 근로자들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를 2배, 3배까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당연히 임금도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만약에 정유업체는 올리고 수출업체 중에 수출이 잘 안 된 쪽을 만약에 임금을 억제하거나 낮춘다면 하나의 업종별로 쉬프트 현상이나 어떤 낙인 효과가 생겨서 근로자들 간의 내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군요. 또 그것을 해마다 그 상승 하락을 업종별 종목별 이렇게 어떻게 다 따지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동계는 그러지 말고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이것이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저로 적용하는 거니까 네. 모든 산업에 공통하게 적용해 놓자. 그런 다음에 각 분야별로 더 줄 것은 더 주자. 이게 노동계 입장인데 반해서요. 경영계 입장에서 특히 한계 기업이 많은 업종에서는 지금 인건비를 줄여도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업종들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대목도 또 하나의 굉장히 갈등 요인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올해는 최저임금 제출 법정 제출 시한 늘 그 못 지켰잖아요. 좀 이거 지켜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뭐 현재 어떤 이것은 결국 노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지킨 적이 거의 없죠. 예. 이것은 이제 워낙 갈등이 심한 데다가 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익위원이 3분의 1, 예. 노조 대표 3분의 1, 경영자 대표 3분의 1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표가 들어오다 보니까 각 집단을 대표하는 서로 간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이 27명의 최저임금 위원들이 어떤 특정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서 뽑혔다면 어떤 논리를 듣고 거기에 설득당해서 표가 흐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확고부동한 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자꾸 이런 식으로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네. 결국은 뭐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라든지 우리나라 내부의 생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노사 경제계 단체들은 좀 올해는 그 비상한 각오로 좀 임금의 시한, 그러니까요. 협상 시한만은 꼭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6월 29일인데 양측이 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이 나오길 좀 기대해 보겠고요. 자, 소액 생계비 대출 저희가 뭐 이 시간 통해서 보도해드렸고 또 말씀해드렸었는데 그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들한테 최대 100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50만 원 빌려주고 잘 갚아나갈 경우에는 추가 50만 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오는 7월쯤에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7조 원이라는 아주 거액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 대출을 시작했는데요. 1인당 50만 원씩 총 한도 100만 원씩 나가는 이 신청자가 폭주를 했어요. 예. 앞으로 3달 정도 되면 그 자금 7조가 다 소진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빌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다. 이 얘기는 자금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게 우리나라의 그 최고 금리 이자 상한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자가 20%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 이상을 주고받으면 무효가 됩니다. 예. 종래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요. 서민들을 보호하려고 이자 상한법을 만들었는데 이자 제한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이자 상한법에서 얘기하는 금리 20%도 종래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중금리보다 큰 차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들이 장사를 해서 돈이 안 남는다. 이래서 아예 대출을 하지 않고 영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업체나 이런 데는 한계 상황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또 빌리고 예. 싶은데 그 근원적으로 자금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7조 원이라는 돈을 한번 조달을 해서 확보를 해서 100만 원까지 한번 빌려주기도 했는데 이 이자가 15.9%예요.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높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수요가 생긴다. 이것은 이자 제한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소진될 거로 보여서 추가 기부금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쟁점은 이자 제한법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원래 우리가 19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았을 당시에 IMF가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예. 이자 제한법 없애라. 시장 상황에 맡겨라.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맡기면 자금이 어려울 땐 이자를 좀 더 받고라도 빌려줄 수가 있어야 자금이 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난번 정부를 거치면서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이자 제한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상과 현실의 차이죠. 현실은 서민을 도와주려고 이자 상한제를 만들어서 최고 금리를 설정을 했는데 금리는 떨어졌지는 모르지만 아예 자금을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이런 각도에서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자 상한제를 현재 최고금리 연동제로 하자. 연동제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 오르면 이자 상한 금리도 3% 올리자. 예. 이런 안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찬반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결국 서민들 부담 금리만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반론이 있는가 하면 금리를 올려야 대출 그 물꼬가 터질 것이다라는 지금 반론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